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교재 146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선의취득이 나오고 있죠. 이 선의취득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좀 복잡한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동사는 점유에 대해서만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냐면 선의취득이에요.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공신의 원칙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결국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예요? 선의취득인데 목적이 뭐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도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죠. 36번.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살림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벌채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벌채했다. 거래가 없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2번 양수인은 평원공연 선의무과실로 동산을 양수하고 이를 점유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양수인의 무과실은 이를 추정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점유에선 배우겠지만 점유자는 무과실임을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직접 입증해야 돼요. 3번 양수인은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 점유 유형에는 점유 계정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다시 말하면 양수인이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점유 계정 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4번 선의 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권은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거래가 존재한다면 무상인 거래하더라도 선의 취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증여받은 사람도 선의 취득할 수 있고 선의 취득했다는 말은 증여받은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5번 무상으로 선의 취득하더라도 취득자가 원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죠. 왜요? 선의 취득자 거니까요. 37번 선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선의 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X.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죠. 2번 국유문화재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틀린 것은 1번이 답이고요. 그죠? 자, 선의 취득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따라서 이 2번 지문처럼 이미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굳이 선의 취득이 인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3번 수목의 집단 미분리 가실 선의 취득은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데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가실은 명백히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인 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선의 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유가증권도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5번 유실물을 경매로 인하여 선의로 취득한 경우. 자, 이런 문제죠. 자, 만약에 그 선의 취득한 이 동산이 도품이거나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는 선의 취득했다 하더라도 원래의 소유자는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가능하다.
요 반환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자에게 대가 변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선의취득한 사람이 물건을 구입한 곳이 좀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동정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거나 또는 공개시장에서 구입했거나 또는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무엇을요?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유실물을 뭐죠? 경매에 의해서 취득했다면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고요. 대가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어. 38번입니다.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래 행위여야 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제도죠. 이미 거래 자체가 무효다 취소다 그러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하고요. 2번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이렇게 양도인이 점유하지 않고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로서 선의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2번은 뭐죠? 2번은 뭐죠? X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로도 선의취득은 가능해요. 그 뭐만 안 되는 거죠? 점유 규정만 안 되죠. 3번 민법 제245구조 규정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 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된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완성된 때는 인도된 때니까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해졌으면 완성된 때는 물권적 합의가 있는 때니까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죠. 4번 점유 개정만 안 됩니다. 간이 인도로도 선의취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은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과 질권만 선의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39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방금 말씀드린 말이 나와 있고 3번 읽어볼까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 것도 아닌데 팔아먹은 거죠. 이것도 뭐예요? 선의취득입니다. 취득자가 부재자의 소유물이라고 오신하에도 선의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0번 다음 중 선의취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되고 2번 취득자는 점유를 취득해야 되고 3번 취득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5번 평온 공헌한 거래죠. 4번을 보시면 여기서 전주는 누굴까요? 양도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의 물건 팔아먹은 놈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선의 무과실 요구될 일은 없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1번입니다.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업, 저당권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X네요. 니은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규정인 민법 제251조는 선의 취득자의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구형권만을 인정한 것이다. X. 요거죠.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반환을 해달라고 하면 못 준다. 대가 변상하기 전까지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가 변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번은 X가 되는 겁니다. 디귿번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거래 행위여야 성립하게 되고요. 옳네요. 리을번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임 무과실의 기준 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늦은 걸 기준으로 하겠죠.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음번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계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X. 인도 방법 중에 점유계정 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뭐하지 못하죠? 선의취득하지 못합니다. 비읍번은 목적물 반환 충분권의 양도로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 규정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42번입니다.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어요. 일단 저당권은 소멸돼야 되겠죠. 2번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어요.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3번 저당 목적물이 경멸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됐어요.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하겠지만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에게 목적으로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 그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건 혼동이죠. 원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다시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지상권도 소멸되지 않고 저당권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목적물에 대해서 뭘 취득했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되죠? 소멸이 돼야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저당권이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43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2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용익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돼요. 따라서 점유권, 유치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에 대의하는 가치 변형물 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걸 우리가 뒤에서 하겠죠. 물상대의라고 하고요. 4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의 포기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고요. 5번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했다면 쓸모없는 제한물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우측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심야 살해 문제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문제 미리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거지 같고 아주 까다롭게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 자체가 뭔가 특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례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문제 자체는 그렇게는 어렵진 않아요. 자, 1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이거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그죠?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해가지고 저번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하고 상대방은 점유자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3번에도 같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침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가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고요. 우리 판례는 출소 기간 해가지고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갑은 자기 소유 물건 목걸이를 거리에 분실하고 이 목걸이를 을이 주어 3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다. 그러면 일단 갑은 자신이 소유자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왜요? 차익권이니까.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탈이 없으니까. 지가 잊어버린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나번 을이 갑이 소유하던 자전거를 훔친 2개월 후 사망하였다. 그러면 훔쳤으니까 뭐가 있어요? 침탈이 있네요. 을의 상속인 병이 자전거가 도품임을 모르고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X예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침탈이 있으니까요. 근데 조심할 것은 요 상속인은 뭐가 아니에요? 특별승계인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만 행사할 수 없는 건데 상속인은 특별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X죠. 다음 갑이 소유하던 카메라를 을이 절친한 후 다시 병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절취하여 2년이 경과했다.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여기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을은 갑의 카메라를 훔쳤죠.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이것은 X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고요.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죠? 다시 말하면 2년이 지났죠. 너무 1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점유권을 이루어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라번 갑이 소유하던 카메라를 을이 절취한 후 병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지 2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맞거든요. 왜요? 선이 취득했으니까요. 물론 도품이기 때문에 2년 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2년이 지났죠? 따라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물론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죠. 마번 갑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을이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공작물에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X.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왜요? 무단이란 말 속에서 고의 과실을 알 수 있죠. 그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넘기셔서. 다음 중 갑이 을로부터 을 또는 병에 대하여 소유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갑이 을 또는 병에 대하여죠. 자, 일단 소유권, 물건이 있어야지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4번 문제 보시면 착오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을에게 매매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착오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도했다면 이미 뭐 한 거죠? 법정 추인한 것이고요.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 따라서 돌려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자, 물권적 청구권이 뭐죠?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뭔가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는 방법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가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물권이 있는 경우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지문 중에서 뭘 찾아내시면 돼요?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돼요. 답은 뭐예요? 4번이에요. 자,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해제가 돼서 실효가 됐다면 을 앞에 등기도 무효고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하는 말소 등기 청구는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우측에 4번 문제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을이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때 그러면 을의 등기는 뭐죠? 무효죠. 그럼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맞는 지문이죠. 2번 매매로 인하여 갑소유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전전 양도된 경우 을이 갑에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인 통지를 갖추었다면 그 양도에 대한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 중간 생략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직접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최초 양도인인 갑의 동의는 필수적인 거예요. 따라서 갑의 동의가 없다면 직접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처분해 가지고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3번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은 물론 물권이 아니니까 환매기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우리 판례는 물권자가 말소를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꼭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요 말소 등기할 것을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면 우리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건물을 삽질하고 이런 건 사실행위잖아요. 따라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건물이 완성될 때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는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취득돼요. 그럼 보자고요.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은 건물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예요?
을. 그죠? 건물 완성했잖아요. 따라서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이미 이 건물에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보존 등기 무효예요. 왜요? 을 거니까. 다시 병에게 매도해 병에게 이전 등기를 완료해 줬어요. 병의 등기도 무효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을의 등기가 무효라면 병의 등기도 무효예요. 이 경우 갑을 병이 다음 주전 중 가장 타당한 것은 결론은 간단하죠. 누구 겁니까? 아직도 뭐예요? 을 거죠. 따라서 1번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의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이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 해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을은 병의 토지의 갑소의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소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른 설명은 틀린 것은. 그러면 지금 을은 건물에 대해서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은 없죠. 그렇지만 건물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요 토지를 뭐 하는 사람이죠? 점유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1번. 건물은 누구 겁니까?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소유죠. 1번.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맞아요. 아직도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요. 2번. X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고 있다면 병은 누구에게?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을이 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3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을은 아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없지만 건물에 대한 점유권이 있으니까.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갖는다. 맞아요. 을은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승계받은 자니까요. 5번. 을로부터 X건물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형식적으로 아직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도 을에게 팔고 내 건지가 내놔라 라고 을에게 또 정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성실 원칙상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가 팔아놓고 지가 임대줘 놓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죠. 7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1번이랍니다. 볼까요?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25년간 점유했어요. 그러면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얘기겠죠?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면 소유권이 없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8번 문제입니다. 갑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 을을 상속받았다.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을은 사망이죠. 상속이죠.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병은 매매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현재 이 X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죠? 을이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이것들 중에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2번도 뭐죠? X죠. 3번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왜냐하면 상속은 뭐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4번, 5번 보시고요. 9번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갑을병정이 나오고 날짜가 나오면 짜증내지 마시고 이거는 날짜가 나왔다는 말은 순서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X 토지에 관하여 2004년 3월 10일 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그러면 맨 앞에 뭐가 되어 있는 거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보존 등기. 그래서 첫째 갑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5년 6월 20일 매매기가 을면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두 번째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2006년 9월 11일 징의기의 병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세 번째 병 앞으로 뭐가 되어 있죠?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죠.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간격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추징력도 없죠. 2번 을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맞아요. 을이 나중에 가등기 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현재의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해야 돼요. 3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병의 사용 수익안에 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을의 순위가 보존되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뭐가 돼요?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죠? 말소가 되지만 물권 취득 시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병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가 없죠. 4번 병은 갑에 대해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 추정된다. 맞죠? 왜냐하면 병은 가등기한 사람이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한 사람이니까. 5번 만약 X 토지에 관해 2004년 10월 20일 정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졌다면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본등기하기 전에는 무효인 등기가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10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